3월의 끝자락, 아침 해가 일찍이 모습을 드러내고 가물었던 강가에도 완연한 봄이 찾아왔다. 바위 틈 사이에 노란 꽃이 폈다.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생명이 움트는 계절이 찾아오면 매일 산에 가는 부자가 있다. 산을 오르는 부자. 한 발 앞서 걷는 아버지와 그 뒤를 따르는 아들. 오늘도 산속 보물을 찾아 헤매기를 2시간. 지팡이로 뭔가를 가리키며 이것도 터졌어. 이것도 꽃 달려있잖아요. 낙엽같이 막 달렸잖아요. 더덕싹이 난 자리를 서둘러 파헤쳐 보는데 있다 이놈은. 어따 해물 하나 만났다. 길이 얼마나 길을런가. 봄에 캐는 더덕은 산삼보다 귀하다고 하지 않던가. 이 정도면 큰 더덕이야. 어린애 팔뚝만한 더덕. 큰 더덕이야. 산에 다니면서 이렇게 큰 놈 하나씩 만나면 울렁울렁은 떨린다고 할까? 이에 질세라. 아들도 보물 찾기에 분주하다. 고구마 덩굴처럼 생긴 뿌리약초 하수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하수호를 사진 찍는 아들. 저 구멍에 너무 기가 막히게 시커매나. 보통 애가 아니야. 초보 약초꾼 마음에 봄바람이 분다. 이런 거 하나 보면 아무리 삽질해도 힘들지가 않아. 며칠간 빡세게 한탕 피로가 다 풀려가지고. 둘이어서 든든하고 둘이라서 즐거운 산행길. 약초꾼 부자의 특별한 동행이 시작된다. 타이틀 자막. 약초꾼 부자의 뿌리 깊은 동행. 자막. 전라북도 완주군. 예부터 오지 중에 오지라 불렸던 전북 완주 산천마을. 잔잔하게 냇물이 흐른다. 그곳에 특별한 부자가 산다. 탁자 위에 장비를 가방에 넣는 부자. 아침 해가 뜨기 무섭게 서둘러서 짐을 챙기는데 삽, 곡괭이 등이 놓여 있다. 산에 다니려면 거의 좀 튼튼한 걸 가지고 다녀야 돼요. 튼튼한 걸. 이제 쫓다가 뭐 부러지거나 하면 다시 집에 내려왔다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작업을 모든 게 연장도 튼튼한 놈. 부자의 손에 들려있는 건 다름 아닌 무전기. 아버지가 무전기를 확인한다. 이제 산을 오르다 보면 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양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거리상으로 이 핸드폰이 터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깊은 골짜기 들어가면. 그럼 이제 무전기로 이제 서로 교신을 하죠. 부자가 짐을 챙기는 사이 순례 씨가 서둘러 요깃거리를 챙긴다. 보온병에 약초를 넣는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큰 탓에 감기라도 걸릴까 따뜻한 차를 우려낸다. 어머니 김순례 씨. 황태나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물 팔팔 끓이다가 이 나무 넣은 데다가 물 부으면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피를 맑게 해주는 나무라고. 이렇게 남편과 아들을 마중한 지도 어느덧 5년. 그거 넣었어 엄마? 나무? 한태나무? 아들보다 남편에게 더 손길이 향하는 아내다. 남편에게 붉은 게 목도리를 맛있더라. 둘러준다. 이렇게 하면 따뜻해. 위에를 이제 추면은 여기 네. 위에까지 올리고, 그렇게 올리고. 따뜻만. 뭐 돼지가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무서운 생각 있는데 이제. 돼지는 쫓으면 뭐 지들이 나간 게 그 건들지 않으면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걱정돼. 갔다 올게. 네, 잘 다녀오세요. 예, 잘 갔다 오겠습니다. 집을 나서는 부자. 남편의 말에도 순례 씨 걱정이 앞선다.
부자가 함께 산을 오른다. 아버지가 앞서 걷고 아들이 뒤를 따르는데 지금은 적기요. 지금 아주 좋은 때야. 이무렵이. 좀 더 있어서 이제 이파리가 피고 오면은 다니기가 안 좋아. 걸림새가 많이 안 좋아요. 그때는. 지금이 춥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좋은 때요. 그런데 험한 곳만 골라다니는 부자. 산행이 아니라 등반 수준이다. 많이 숙여야 돼. 이게 가시. 남들이 왔다 갔을 수도 있고 없는 곳으로 가야 하나라도 보니까 여기는 지금 그나마 이 정도라 나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넘어가면 이제 진짜로 길이 없어요. 5년 전 아버지를 따라 수용 씨는 약초꾼이 됐다. 30년을 홀로 산에 다닌 아버지 곁에 동반자가 생긴 것이다. 아들 강수용 씨. 이제 어느 지점까지만 같이 가고 나머지는 따로 이제 다니면서 여기 있으면 여기서 찾으면은 이제 큰 거 찾으면 이제 아버지한테 무전해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다시 만나가지고 캐고 아니면 그러지 않 일단 찾으려고 따로 다니는 거니까. 지난번 봐둔 곳을 찾아온 모양인데 좀처럼 약초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기를 1시간. 어디 있어? 무전을 치는 아들. 찾았어? 알았어, 내려갈게. 이제 막 초보딱지를 뗀 수용 씨. 보물은 고사하고 아버지 호출에 급히 산을 내려간다. 오늘도 아버지가 먼저 약초를 찾았다. 힘 좋은 수용 씨가 땅을 파기 시작한다. 자막. 산림 소유자와의 사전 동의하에 산물을 채취함. 여러 갈래의 뿌리 때문에 캐는 데만도 두어 시간이 좋게 걸린다. 어느새 커다란 동굴이 생겼다. 야, 수령아, 그 정도면 한 20년 정도나, 20년, 20, 30년 됐겠어. 하늘탈이라고 이제 하늘수박이라고 해요. 열매가 닭처럼 이렇게 열리거든. 오래된 거 같은 경우는 닭처럼 많이 열려요. 아들이 약초를 캐느라 바쁜 사이 동일 씨는 무언가를 만드느라 분주하다. 근처에 죽은 나뭇가지를 찢어 연신 묶고 꿰매는데 어디에 쓰려는 걸까? 성인 다리 길이만한 나뭇가지 끝에 찢은 나뭇가지를 끈처럼 묶는다. 아버지 강동일 여기 씨. 이제 뿌리 저 약초가 예 찜해서 가지고 나왔어요. 굵은 나뭇가지를 가리키며 이게 약초라고 치면 이대로 놓고 다시 찜면 다른 가지들과 보이는 약초 거야? 역할 가지를 한데 묶는다.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들고 그냥 들고 가면은 끊어진 게 끊어지면 상품 가치가 없은 게. 남 이런 거 들런가? 옆에 하나 될 거 있지? 그 놈만 해놓고 드러내갖고 저거다 뉘어서 찜해야지 이제. 뭐 하나 더 될까? 부목 역할을 하는 덮어놔? 가지들. 약초 하나를 캐는데도 부자가 연신 의견을 조율한다. 이렇게 둘이어서 든든한 순간이다. 부목 역할 가지들의 약초를 대고 들어 올리는 아들. 이렇게? 응. 좋아. 이거 아빠랑 계속 캤지 뭐. 같이 있었은 게. 혼자서는 못 캐지. 그걸 같이 캐쓴 게 오늘 같은 날에 좀 운이 좋았다고 봐야지. 한눈에 봐도 1m가 좋긴 없는데 산이 내어주는 보물에 부자의 마음이 즐겁다. 힘들게 캔 한울타리는 상처가 나지 않도록 부목에 단단히 묶는다. 아들 강수용 씨. 약초가 항상 뭐 햇빛 드는 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음지에 있는 약초도 있거든요. 이제 뭘 캐러 가겠다 이제 마음 먹고 올라가면 이 약초는 햇빛 들어가는 데 있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만 해가지고 산을 볼 줄 아실 때
그럴 때가 이제 대단한 거죠. 그냥 그런 걸 이제 배우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배워지는 게 아니니까. 산사태를 막기 위해 약초를 캔 자리는 꼼꼼히 덮어준다. 오랜 세월 정직한 약초꾼으로 살아온 아버지의 모습을 아들은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 자리를 이동하는 부자. 오늘은 운수 좋은 날. 부자의 발걸음이 가볍다. 부자가 산길을 걷는다. 산 위로 보이는 하늘은 파랗다. 부자가 산에 앉아 있다. 고된 산행을 마치고 부자가 뒤늦게 점심을 먹는다. 그런데 아내가 싸준 감태나무 차와 빵 한 조각이 전부다. 많이 가지고 오면은 무겁고 다니기가 불편한 게 빵 2개 먹으면 되지 뭐. 힘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정 배고프면은 더덕해가지고 더덕 생뿌리로 이렇게 먹으면 되지 뭐. 생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더덕이 하나도 안 보이는구나 그래요. 엄마가 싸준 거 이거 감태나무. 이게 차 이 몸을 따뜻하게 해줘가지고 좋아요. 한 잔씩 마시고. 이 정도면 되지 뭐. 한평생을 산에서 보낸 아버지는 그저 아들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르다. 이렇게 아들과 함께 산에 다닌 지 5년. 부자 간의 사이도 더 돈독해졌다. 혼자 다니실 때는 아무래도 이제 어머니도 걱정되고 저도 이제 산에 갔다 오시면은 걱정되고 하니까 타지 생활하다가 들어와서 이제 산행하면서 그래도 전에보다는 이제 한마디라도 더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리고 또 같이 있으니까 또 믿고 든든해요. 젊은 나이에 산에 다니는 일이 어찌 쉬울까 싶은데 수용 씨 어느새 아버지의 든든한 파트너가 됐다. 부자를 태운 차가 집에 도착한다. 수용 씨가 조심스레 한울타리를 꺼낸다. 한울타리가 어린아이 다리 길이만한 부목에 감겨 있다. 아들의 손에 들린 약초에 술래 씨 환하게 웃는다. 뒤에도 들어가 있네. 아들이 바닥에 한울타리를 내려놓는다. 뭔 데서 캤어? 돌아가는 저수저인데 큰 거 캤구만. 짜자하는 거야. 한가운데서 굉장히 나왔더라고. 서둘러 오늘 캔 약초들을 꺼내놓는다. 크고 작은 더덕부터 도라지, 잔대가 한가득이다. 연통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 산에 다녀오고도 부자의 손은 쉬질 않는다. 약초의 효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세척, 건조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야말로 정성 또 정성이다. 약초를 손질해서 대야에 담는다. 바다에는 뭐 해삼, 뭐 부흥삼 해가지고서 저기 한다고 느끼. 산에도 산삼, 도라지, 잔디, 더덕 이렇게 해서 사삼이래요. 산에서 나는 것은. 그 정도 성분도 똑같아요. 약초를 다듬고 건조하는 작업은 아들 수용 씨가 도맡아 한다. 건조시키고 있는 약초들이 마당 한켠에 있다. 이렇게 손질된 약초는 아름아름 판매되고 있다. 수용 씨가 아버지의 약초 일을 돕고 나서 집안 살림에도 변화가 생겼다. 저는 이제 그런 뜻도 모르고 그냥 캐는 데만 집중했지. 근데 이제 지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그 고객님들한테 이제 파는 과정도 잘 저기 해서 아무래도 젊은 게 배움이 있고 젊은 게 잘 팔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약초라도 손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값어치가 떨어지는 법. 손질하는 아버지. 능숙한 아버지의 솜씨와
야무진 아들의 손길로 약초를 다듬는다. 아들이 칼로 약초를 잘게 자른다. 한 명이 하던 일을 둘이 나눠 하니 아들이 오고 나서 모든 일이 한결 수월해졌다. 그냥 건조 뭐 산에서 가져온 거 그냥 건조시키는 건 없어요. 다 일일이 손질해가지고 건조를 해야지. 키워와도 손이 많이 가요. 이렇게 다듬어 놓은 약초들이 한가득이다. 부자의 보물창고가 따로 없다. 1년 365일 쉬는 날 아니면 굳은 날 아니면 계속 해다가 이제 손질해가지고 넣어놓는 거니까 뭐가 나야 이제 나중에 급할 때 쓰고 바로 이제 필요하다고 해서 뭐 채취하러 가고 그럴 수 없는 상황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넣어놓는 거예요. 긴 하루가 지나가고 또다시 수용 씨가 마당에 나와 있다. 아들은 아궁이에 불을 지핀 후 가마솥에 약초를 넣는다. 오훈에 손질한 약초들을 가마솥에 넣는데 어머니가 이제 위하고 그 12지장 쪽에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서 좀 계셨었거든요. 입원해 계셨거든요. 뭐 삽주, 느릅나무, 뿌리, 뭐 잔대 그런 거거든요. 제가 계속 이제 말려놓은 거 그런 거 해가지고 푹 가가지고 이제 꿀하고 섞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드리려고. 구수한 냄새만으로도 기운이 나는 것만 같다. 1시간을 푹 우려낸 차를 수용 씨가 정성스럽게 뜬다. 아들은 한 잔 떠서 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린다. 아버지는 무릎이 말썽이다. 산에 가지 않아야 통증이 덜할 텐데 그럴 수 없는 노릇. 아들은 아버지 무릎에 찜질을 해드린다. 산에 오래 다니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무릎이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5년 전 번듯한 직장을 그만두고 아버지를 따라 약초꾼이 되겠다 결심한 수용 씨는 무작정 고향으로 들어왔다. 아들은 아버지의 무릎을 주물러 드린다. 군대 갔다 와갖고 와서 이제 산을 한번 가보자 오고 내가 보건데도 뭐 이렇게 뒤처지지 않고 일을 잘하더라고. 그래서 산에 다니면 오구나 그런 생각이 그때부터 들었죠. 고된 노동이 뒤따르는 약초꾼의 삶. 그 수고를 알기에 약초꾼이 되겠다는 아들을 마냥 기쁘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산을 다니다 보면 막 상당히 이게 노동쟁이 상노동이 어찌 보면 남들 보기에는 그냥 우습게 이렇게 그냥 다닌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은 마음속으로는 그게 아니거든. 뭐라도 한 물건을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항상 가지고 다니니까. 어머니 김순례 씨. 반대는 했어요. 너무나 산에 다니는 게 고생스러워서요. 예, 그냥 내 마음에는 그냥 직장생활 깨끗한 옷 입고 그런 게 이제 마음이었는데 또 지가 이 산에 다니고 약초 하는 일이 좋다고 한 게 또 말릴 수도 없고 안타까운 마음은 있어요. 약초꾼의 삶은 부지런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수용 씨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산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다. 멀리 보이는 산 중턱에 안개가 띠를 두른 듯 깔려 있다. 이른 아침부터 또다시 수용 씨가 분주하다. 37 신세대 약초꾼답게 수용 씨는 다양한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과 같을 수는 없는 법. 더 많은 사람들이 약초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오늘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약초를 손질한다. 한 번 헌거하고 9번 찌고 9번 말린 거하고 분명히 구수하고 그런 것이 확실히 틀리다고. 아니, 그 생각이 나길래 이제 제가 모아놨던 거 이제 한번 그렇게 해봐가지고 확실히 이제 틀리다고 하면 해가지고 이제 뭐 저희도 먹고
손님들도 이제 가끔씩 차 대용으로 한 잔씩 드릴 수도 있고 해가지고 실험 삼아서 지금 한번 해보는 거예요. 9번을 찌고 9번을 말린다 하여 구중구포라 불리는 숙성 방법은 웬만한 수고와 인내심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직접 이렇게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 탓에 몸이 고생하는 건 당연지사. 구수한 둥글레 향에 피로가 싹 달아난다. 찐 둥글레를 들고 안으로 들어간다. 서둘러 무게를 재는데 200g 줄었네. 200g. 이제 많이는 안 주는구나. 꼼꼼히 기록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저울 눈금을 사진 찍는다. 처음, 두 번째, 세 번째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이 5번째니까 네 번째하고 5번째는 네 번째 때가 400g, 오늘이 200g 줄어들었으니까 9번 찌면은 한 1kg 될 것 같은데. 이렇게 9번의 찌는 과정과 말리는 과정을 거쳐 둥글레 약효는 더 깊어지고 독성은 사라진다. 틈틈이 공부하고 연구해 수용 씨만의 비법을 쌓아가는 중이다. 약초꾼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에 가든 그렇지 않든 부지런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수용 씨는 쉬는 법이 없다. 이번에는 약초주를 담그느라 분주한데 굵은 더덕 한 뿌리가 오롯이 담기는 귀한 더덕주다. 전에는 이제 술을 좀 도수를 높은 걸로 담았어요. 35도짜리로. 근데 이제 먹어보니까 2년 지나가지고 이제 먹어보니까 너무 좀 독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도수를 낮춰가지고 좀 순하게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담고 있거든요. 처음 술을 담그겠다는 수용 씨가 아버지는 썩 마음에 들지 않았다. 당장 내다 팔아도 돈이 될 약초들을 모아만 두니 답답할 지경. 식당하고 약초 캐는 걸 갖다가 이제 업으로 삼을 그런 각오로 들어온 거라서 약초 캐면 팔아서 이제 수익이 나야 이제 저희도 이제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좀 뭐 그래도 모양 같은 거 있고 좀 오래되고 그런 건 제가 이제 술 담다고 말하면 아버지도 별로 안 좋아하시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수용 씨가 정성스럽게 담근 약초주가 먹기에도 보기에도 좋다.